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2월 8일 토요일입니다. 우선 사진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사진 뭔지 아시겠죠? 1979년 12월 13일 오전에 12.12 군사정변 이후에 그날 아침에 12.12 신군부 핵심 세력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한 겁니다. 당시 이제 국군보안사령부, 경복궁 앞에 있는 사령부에서 찍은 사진, 전두환, 노태우, 유학성, 황영시, 쫙 차규현, 수많은 당시 신군부의 주역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죠. 이거는 1996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역사 바로 세우기 12.12 군사 쿠데타라고 그야말로 성공한 쿠데타 처벌할 수 없다는 걸 다시 뒤집어서 법정에 세운 그 사진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황영시, 저쪽 뒤에는 보면 허화평 등 쭉 정호영도 보이죠. 쭉 그 당시 신군부의 핵심들이 죄수복을 입고 앉아있는 그 장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니까 이번에 1월 29일이죠. 윤석열 검찰은 송초로 등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은 그 공소장을 갖다가 결코 국회에 내지 못하겠다고 버티면서 71페이지짜리 공소장을 갖다가 3페이지로 자기 필요한 대로 압축해서 보내고 그야말로 미국에도 이런 법은 없다라고 거짓말해가면서 공소장을 갖다가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동아일보를 필두로 해서 조선일보 등이 이제 공소장을 다 공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검찰, 윤석열 검찰이 13명, 송철호, 백원호 등 13명을 기소함으로써 조만간 이번 4.15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이 13명이 동시에 조금 전 보셨던 사진같이 법정에 쫙 서 있는 모습을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곧 보시게 될 겁니다.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아니, 내가 아무리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안 나가면 그만 아니냐? 안 됩니다. 민사재판하고 달리 형사재판에는 처음에 판사님, 재판장이 인정신문하기 위해서 반드시 본인이 출석해야 됩니다. 13명을 동시에 기소했기 때문에 13명이 쫙 법정에 서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랬구나. 이래서 추미애가 절대 이 13명 그야말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청와대의 8개 조직에 관련되어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와 있고 이들이 그야말로 짬짬이가 되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인, 절친이라는 송철호 울산시장을 갖다가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3.15 부정선거를 갖다가 10배, 100배 무서운 관권 선거가 아니라 청와대 선거를 했구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사진은 무서운 겁니다. 추미애 장관 지난 1월 2일 날 그야말로 우격다짐으로 법무장관 임명되었습니다마는 추미애 장관에 임명되면서 결정적인 패착을 갖다 연거푸 2개를 두었던 것입니다. 첫째 하나는 무리한 검찰 인사, 아니죠. 정확히 하면 검찰 대학살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공소장을 숨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미애 장관은 2 스트라이크 먹었어요. 이제 하나만 더 먹으면은 삼진 아웃입니다.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추미애 장관의 삼진 아웃은 시간 문제입니다. 자, 우선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월 2일 날 법무장관 임명되고 1월 6일 날 1월 8일이죠. 딱 엿새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야말로 대검의 핵심 부장, 검사장, 고등검사장급들을 갖다 대거 학살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다 자른 것이죠. 그리고 1월 23일, 이게 1월 24, 25, 26, 27, 3박 4일 설 연휴가 시작되는 바로 전날입니다. 전날 중간간부, 그러니까 뭐 지검의 차장검사급들, 그 다음에 부장검사들, 이제는 손발을 자르고 그야말로 모든 윤석열의 모든 걸 다 잘라버림으로써 좌파 매체, 좌파의 그 뭐 논객들이라는 친구들이 우스갯얘기로 그야말로 윤석열 총장을 조롱하듯이 한 얘기 있죠. 이제 윤석열 총장은 손발이고 뭐고 다 잘려서 자기 손으로는 물 한 모금 떠마시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무력화시켰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검찰의 젊은 검사들 또 중견 검사들의 정의감에 불을 지핀 겁니다. 이 사람들은 1월 23일 날 그 인사가 나고 그 24, 25, 26, 27 3박 4일을 쉬고 그 다음에 2월 3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자로 새로운 임지로 부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이틀 3일 그 짧은 시간 내에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이 수사를 마감해서 어느 누가 추미애 본인이 오더라도 이것을 절대 덮을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기록을 남겨서 이것을 검찰이 법원에 기소해버린 겁니다. 법원에 기소했기 때문에 이제는 추미애 법무장관도 빼도 박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그야말로 통상 뭐 다른 장관들 마냥 와서 한 달 정도 현황 파악도 하고 실태 파악도 하고 또 그야말로 중간에 그 다면 평가도 하고 세평도 듣고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차곡차곡 순리에 맞게 검찰 인사를 했더라면은 아마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그야말로 극도의 무리수를 둠으로써 검사들의 정의감에 불을 지폈고 이 검사들은 내가 수사하던 것 이거 마무리하고 법원에 재판부에 기소해놓고 다 떠난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추미애 장관의 첫 번째 패착이죠. 두 번째 패착은 뭡니까? 뭐 다 알죠. 1월 29일 날 검찰이 법원에 기소했으면은 응당 이번에 알아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요 기소 즉시 공소장 공개한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거짓말한 거예요. 완벽하게 거짓말한 겁니다. 국민을 상대로 뭐 잘못된 관행이니 뭐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나마도 2005년에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만들었던 공소장 공개 원칙도 잘못된 관행이라고 씹어가면서 감추려고 했습니다만은 그 바람에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 공소장이 뭔지 그렇게 자세히 모릅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서 뭐 검찰에 기소되어서 저 법원에 서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공소장이 뭔지 대다수의 사람들 공소장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 공소장이 무슨 뭐 꿀단지가 숨겨 있길래 저렇게 감추나 국민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뭐야 하고 그야말로 호기심이 극도에 치솟아 올라 있을 때 동아일보 그 다음날은 조선일보가 빵빵빵 터뜨리니까 어제 황태준 TV에서 김영관 실장과 제가 한번 다루어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13명의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장이 이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야말로 헌법을 갖다가 무시하고 법률을 위반한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된다면 탄핵소추 약간 문구만 몇 개 바꾸면 탄핵소추 아니 돼버린 거예요. 국민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결국 추미애 씨가 그냥 늘상 다른 역대 해왔던 대로 그냥 갔다가 더욱하니 공소장 71페이지짜리 국회에서 달라면 주면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봐라 이게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또 집권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그게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게 뭐냐니까 정쟁이 돼버립니다. 정치인들이 그야말로 서로 말싸움하는 정쟁이 되면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갖습니다. 왜? 늘 저 친구들을
늘 저놈들은 늘 보면 말싸움하고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상대방 헐뜯고 이런 놈들이니까 의뢰에 그러겠지 하고 그냥 지나가고 말 일이에요. 근데 추미애 씨가 악착같이 정말 죽어라 하고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감추고 거기에다가 보면 있지도 아니한 뭐 외국의 사례 등등을 다 들어가면서 심지어는 2005년에 자기들이 만든 그 공소장 공개의 원칙까지도 잘못된 것이라고 우겨가면서 지키려 하니까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가운데 동아일보, 조선일보 통해서 본 것을 보면서 경악한 겁니다. 아, 문재인은 탄핵돼야 되겠구나. 이 문재인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 자격이 없구나.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그런 확신을 심어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너무 뭐 잘하려고 그랬는지 못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버하는 통에 결정적 패착을 갖다가 두 개를 갖다가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결정적 패착이 뭘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통상 그렇습니다만은 거짓은 거짓을 낳습니다. 한 번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을 갖다가 메꾸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하고 더 큰 거짓말합니다. 이 거짓말 두 개가 되면 이 두 개를 갖다가 또 변명하기 위해서 네 개의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네 개를 막기 위해서는 8개, 8개, 16개 거짓말이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또 악수, 잘못된 악수를 대면 거기서 끊어버리면 괜찮은데 이 악수를 두고 이걸 갖다가 흔한 얘기를 만회하겠다고 또 다른 수를 두면 더 큰 악수가 되고 더 큰 악수가 되고 이 악수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죠. 그러니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의 삼진 아웃은 현재도 째깍 카운트다운 중입니다. 예, 그런 가운데 한 두 가지 정말 흥미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제 오늘 나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음 주 목요일인 2월 13일 부산고검과 부산지검을 갖다가 순회한답니다. 당연히 검찰총장으로서 휘하에 있는 고등검찰청이 있는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네 곳에 이제 보면은 고등검찰청이 있고 지검도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 통상 검찰은 고검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지검에서 모든 수사를 다 합니다. 고검은 다만 고등법원하고 카운터 파트너로서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었던 한동훈 씨를 갖다가 이번에 부산고검 차장으로 좌천시키지 않았습니까? 2월 13일 목요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기의 최측근이었던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근무하고 있는 부산고검과 지검을 갖다가 방문해서 현황 보고를 받고 그야말로 조금 검찰총장으로서 지휘권 내가 검찰총장임을 확인하는 그런 행보를 하게 됩니다. 부산고검 이후에는 광주고검 이후에는 물론 고검지검 한꺼번에 갑니다. 대구 고검지검, 대전 고검지검을 갖다가 차례로 이제 방문해서 검찰총장으로서 어떤 위상을 공고히 할 그런 행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즉 1월 29일 청와대 선거개입과 하명수사에 대해서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4.15 총선 앞두고 조금 숨고르게 들어갔다 볼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 또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신라젠 사건 수사팀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신라젠이라는 거 아시죠? 무슨 뭐 임상실험 갖고 한마디로 큰 사기고 수천억의 지금 피해자가 속출해 있는 이런 사건인데 문제는 이 신라젠 사건에는 지금 유시민 씨를 비롯한 옛날 친노 핵심들이 대거 연루되어 있다는 설이 파다하고 거의 사실로 거의 확인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신라젠의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이철 씨라고 이게 신라젠의 최대 주주인데 이 사람이 노사모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추미애 씨가 마침 이번에 오자마자 검사들 인사도 했습니다마는 서울 남부지검에 있는 증권 범죄 관련 담당 수사팀을 해체했습니다. 참 묘하죠?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어제
서울 남부지검에서 해체했기 때문에 나머지 서울중앙지검과 동부지검에 있는 증권수사에 능한 4명의 검사를 갖다가 서울 남부지검에 이른바 파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젠 사건에 대해서 가일층 그야말로 고삐를 갖다 늦추지 않고 오히려 깊이 파고들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갖다가 내세운 것이죠. 자, 이쯤 되면은 추미애 법무장관 과연 삼진 아웃 어느 시점에서 될까? 저는 4.15 총선 이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하명 수사권 관련해서는 검찰이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만은 기타 신라젠 사건이라든가 등등등등의 사건들 가운데 이제 코너로 몰리고 어느 순간 취임 한 달 취임 한 7, 8일 만에 추미애 장관은 지금 법무부에 있는 검사들이 자기를 도우는 줄 알았더니 결과적으로 보니까 자기가 점점점 수렁에 빠지고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뜨거라 하고 어제 그저께 윤석열 검찰총장을 다 예방하고 20분간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눴다 그러는데 결국 윤석열 총장한테 윤석열 총장을 찾아가서 20분 대담하는 그 순간 추미애 법무장관은 흔한 얘기로 패스하면서 진 겁니다. 졌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총장은 뚜벅뚜벅 다시 전국의 자기 검사를 추슬리면서 앞으로 가일층, 문재인 정권의 어떤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갖다가 가속화할 것이고 이 대목 어느 시점에서 추미애 장관은 반드시 또 자기의 무리수를 결정적 패착을 둘 것이고 이것은 두 가지로 귀결되겠죠. 하나는 추미애 장관의 삼진 아웃, 즉 해임과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의 몰락입니다.